안녕하십니까. 자, 간밤에 증시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많이 반등을 좀 했죠. 예. 어, 지금 테슬라 상태를 보시면은, 하락분을 거의 다 메꾸게 됐습니다. 자, 음봉이 있고요. 음봉을 양봉으로 이렇게, 완전히 이제 반격형이라고 하는데, 장악을 해버렸죠. 음, 이게 이제 주식에서 자주 나오는 패턴인데요. 어, 그 5일선 붕괴 패턴이라고 하는데, 5일선을 타고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올라가죠. 일단 5일선을 처음으로 깨트리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양봉 반등이 잘 나옵니다.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비슷한 경우인데요. 이렇게 5일선을 타고 쭉 급등을 하게 되면 처음으로 이제 5일선을 깨트리는 일이 나타나면 그 다음에 이렇게 양봉 반등이 나온다. 이게 이제 자주 나오는 패턴이고, 아마 이제 전업 투자 정도 하시는 분들은 이런 패턴을 많이들 알고 계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폭포수처럼 이렇게 하락을 하죠. 그러면은 이걸 이제 기다려요. 이 반등을 기다려서 이제 매매를 합니다. 또 단타를 하실 때 이제 매우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비법이라면 비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 뭐 주식 강의가 이제 뭐 좀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에이 뭐 유료 강의 뭐 그거 무슨 뭐 도움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바로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 유료 강의에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알고 모르고의 차이이고 하나의 정말 팁이고, 이거 하나 이제 알아가지고 정말 매우 유용하게 쓸 수도 있고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놀라실 수도 있는데 90% 이상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패턴이 있다라는 것을 모릅니다. 예. 이거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예. 만약에 이걸 다 알고 있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막 급하게 매도를 할 이유가 없죠. 예. 근데 의외로 이런 뭐랄까 생각보다 이제 간단한 패턴이거든요. 근데도 이 패턴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5일선 타고 올라갈 때 5일선 처음으로 딱 깨죠? 그럼 양봉 반등 나오죠? 5일선 이제 이렇게 깨잖아요. 그럼 이렇게 양봉 반등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주식시장의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만약에 5일선 깨고 내려갔다. 끝났구나 하고 매도를 합니다. 근데 그대로 쭉 내려갑니다. 그러면 주식이 너무 쉽잖아요. 네. 주식의 대전제죠. 쉬워서는 안 된다. 어려워야만 한다. 음. 그래서 이제 주식이 어려워야 되니까 이제 이런 패턴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제 깨고 내려갔으니까 반등하겠지 하고 여기서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반등이 나오느냐? 그렇지 않고 계속 내려갑니다. 네. 그 마치 시장에 있는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악마가 내가 하는 매매를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항상 나를 골탕 먹인다. 예. 이런 것이 이제 패턴 매매의 이제 이해고, 그렇구나. 그러면은 내내 잘 맞던 패턴이 이번에는 내가 매매할 때는 안 맞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음. 그래도 이번에도 어, 거의 뭐 이게 확률이 거의 한 80% 이상 되거든요. 이번에도 뭐 여지없이 5일선 깨고 내려오면서 이후에 이제 반등이 나왔고, 예. 근데 이제 이런 패턴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주식 책에서 많이 이제 이런 거 다루지 않는 책도 많지만 이제
주식책에서 이런 내용을 알려줍니다. 근데 실전에서는 이제 거기까지만 알려주면 그 다음에는 이제 효용성이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까지만 알려주면 안 되고 그 다음 것까지 다 알려줘야 돼요. 근데 미스테리가 뭐냐면 주식책을 쓰시는 분이 이런 다음 내용을 몰라서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것 정도만 주식책에 쓰는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내가 2만 원짜리 책에 이런 거를까지 다 알려주는 게 이게 맞나? 예. 그런 생각으로 안 알려주는 것인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책을 보실 때 상당히 이제 좀 조심해서 봐야 된다는 것이 이런 겁니다.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주식 시장에 들어와서 어떻게 손실을 보게 되냐면 이제 주식책 같은 거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패턴 좋구나. 그럼 이런 거 딱 노려갖고 이거 반등 먹어야지 하고 이제 매매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다음 내용은 모르고 이제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예. 근데 보통 사람이 어 이제 원래 직업이 있고 이제 뭐라 취미라고 할까 뭐 세컨잡이라고 할까 이제 여윳돈으로 이렇게 뭐 주식 투자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이 이런 다음 내용까지 이걸 다 깊이 있게 생각하고 사유를 하고 연구를 해서 이 다음 내용까지 다 알아내는 것까지는 참 어려운 거란 말이죠. 음, 그래서 이제 항상 그 주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어, 어떤 굉장히 어떤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매매 전략, 이렇게 차트 뭐 이렇게 전략, 뭐 패턴 이런 거 되게 많이 알려주거든요. 그러면은 저 내용이 그러니까 완전체로 알려주고 있는 것인가? 아, 근데 이 주식책을 보긴 봐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완전체로 알려주고 있는 것인가 의심을 해봐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책을 봐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주식을 연구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돼요. 저도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많이 이제 공부가 되고 알게 된 것이 많은데, 주식책에서 이런 패턴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나 이런 거 생각 못 했었는데, 이런 게 있었어? 하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얻게 됩니다. 이런 게 있었구나. 그런데 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이 이제 아이디어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매매를 해야겠다. 이게 아니고 이게 이제 아이디어가 되고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전체 부분에서 한 부분을 말을 해준 것이고 여기서 더 연구하고 사유를 해보면은 아 이런 원리 때문에 그 다음 거가 뭐가 있구나라는 것까지 이제 알게 돼요. 그러면 그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알게 되면 여기서 이제 2중, 3중의 전략을 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전체적인 내용 맥락을 이제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유튜브나 어디서 이제 좋은 이런 기법 같은 것을 알려준다, 패턴 같은 걸 알려준다. 그러면 그 당시에 굉장히 내가 뭔가 비밀을 알게 된 것 같고, 그걸로 앞으로 막 돈을 막 많이 벌어야겠다, 막 이렇게 되고, 그리고 매매를 해보면, 어, 진짜로 기가 막히게 잘 맞네. 예. 막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 어, 그러니까 지금 이런 패턴을 아시는 분은 이걸 이용해서 전일 하락했을 때 그 예를 들면 한 두 배짜리 이런 거 이제 매수하셔갖고 1.96% 올랐는데 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반등이 잘 나왔고 어, 뭐 테슬라가 뭐 특별한 호재가 있어서 반등이 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좀 내렸죠. 네, 아니 올랐죠. 어, 그때 이게 이제 뭐랄까 트레이딩, 예,
트레이더들, 트레이딩의 그 모습이에요. 음, 어, 근데 가령, 뭐, 그냥 뭐 보통 뭐, 이제 뭐, 다른 직업 갖고 있고, 보통 분이, 이러한 전문 트레이더들의 어떤 활동이나 이런 세상까지 다 알 수가 없고, 또 거기서 막 가서 막 같이 뛰어들어서 싸울 수도 없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예. 그냥 뭐냐면 나는 내 상황에 맞게 어, 또 매매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 맞는 매매까지, 아니, 그런 상황에 맞는 매매가 나쁜 게 아니에요. 수익률도.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과거 테슬라 보시면은 이제 아주 이제 장기 투자해서 그냥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상관이 없고,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그냥 이렇게 낮은 가격에 있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가 떨어질 차례죠. 예. 근데 뭐 좀 더 올라갔다 떨어져도 되고, 예. 그 테슬라 주가의 앞으로의 형태는 거진 높은 확률로 봤을 때, 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올랐다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될 것이라는 것은 좀 높은 확률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근데 너무 여기에 집착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요거 좀 더 올라가냐, 여기서부터 떨어지냐, 예. 그렇게까지 집착할 필요는 없다. 예.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매매를 한다면은 그냥 여기서 나를 버리고 내가 안 샀는데 그냥 하늘로 날아가 버린다. 그럼 뭐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냥 뭐 다른 종목 사면 돼요. 예. 주식시장에 테슬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 근데 이제 그렇게 배짱을 튕기잖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높은 가격이 와 올라갔을 때, 이거 저로의 기회 같은데 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추격 매수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특히 이렇게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한 연 단위로 뭐한 8개월 단위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은 어 이제 이런 전략을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도 이제 테슬라 주가의 전망은, 예, 그냥 이게 뭐 무슨 특별한 전망이 아닙니다. 뭐냐면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좀 더 올라갔다 떨어질 수도 있고, 떨어진다기보다도 조정을 하는 거죠. 이 하락이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상승 후에 조정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여기서 그냥 떨어질 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나중에 또 많이 떨어지면 그다음에 또 이제 오르겠죠. 예. 이제 그런 패턴을 보입니다. 예. 이게 왜냐면 주식시장 주가라는 것이 이제 이런 파동을 그리잖아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직선으로 쭉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파동을 그려서 여기서 저기까지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면 팔고 떨어지면 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 근데 뭐 어떤 분이 만약에 뭐 여기서 이렇게 샀는데 여기서 이렇게 뭐 팔았어요. 그랬더니 더 올라가더라. 예. 이거 아쉬워할 거 없어요. 예. 왜냐면 이 통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렇게 올라갔으면 내가 최고점에 못 팔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갔다. 예. 그냥 계속 날아가는 거 아닌가? 그럴 일은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흔히 이제 주가에서 이거 계속 날아가는 거 아닌가 할 때 계속 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음. 이것을 이제 일봉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거 그냥 이렇게 계속 날아가는 거 아닌가? 여기서도 그랬죠. 막 뭐 신고가 뚫고 올라가는 거 아닌가? 근데 그렇게 계속 날아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조정을 거치죠. 하락도 마찬가지예요. 하락도 이대로 막 계속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음. 떨어질 때도 있죠. 네, 이렇게 떨어질 때도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반등이라도 한번 주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특히 이제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모멘텀 주식이라고 하는데 이제 개인 투자자 비중이 굉장히 많고 전 세계 매매 거래 1등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약간 좀 무식하고 잔인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좀 매우 이렇게 뭐냐면 주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주식이 이게 보통 주식이라면은
테슬라는 2배짜리, 3배짜리 그 ETF 있죠. 삼슬라 뭐 그런 거 매매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예. 그래서 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털리기가 쉬워요. 예.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분할 매매를 하는 경우 하게 분할 매매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뉴스 보자면 뭐 금리하고 지금 이제 금리 인하 앞두고 이제 좀 주가가 흔들리고 있는데 국채 금리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예.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할 건데 국채 금리가 왜 오르냐? 예. 이렇게 지금 보시면 막 오르죠. 예. 이걸 근본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자면 회사채라는 거 아시죠? 예. 이제 신용평가 기관에서 뭐 AA 등급, B 등급, C 등급 이렇게 나누고 보통 A 등급, 뭐 이게 B 등급, C 등급이 있다. 뭐 정크 본드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회사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회사채 발행, 예, 채권 발행을 하죠. 이걸 그냥 국가에서 하면 국채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A 등급 회사는 회사채 발행을 할 때 뭐 3% 이렇게. 예. 근데 C 등급 회사는 회사채를 발행할 때 이자를 더 내야 돼요. 15%뭐 이렇게. 예. 그래야지 이제 시중에 있는 돈들이 언제 부도날지 모르는 회사에서 발행한 회사채를 예, 그 위험하잖아요. 그럼 그 회사에서 나에게 이자를 더 많이 줘야 돼요. 어. 근데 안전한 회사, 망하지 않을 것 같은 회사에서는 이자를 조금만 줘도 살 사람들은 줄 서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안전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자를 많이 줄 필요가 없거든요. 국가의 국채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미국이라는 나라가 되게 A 등급이고 뭐 튼튼하고 안전하다. 그러면 시중의 돈들에게 이자를 많이 줄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자가 이렇게 4% 넘게 이렇게 높은 이자를 줄 필요가 없는데 이런 높은 이자를 줘야지만 사람들이 그 미국 국채를 산다. 예.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런 거예요. 뭐냐면 어, 예를 들면 이제 수출로 돈을 많이 버는 중국 같은 나라가 달러를 많이 버는데 이 너무 달러를 많이 벌어요. 너무나 많이. 그래서 미국 국채를 살 수밖에 없어요. 예. 이 달러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이거 갖고 어떻게 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안전한 미국 국채를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본적인 수요처들이 있고 이제 일본 엔화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미국이 그렇게 우수한 A 등급의 등급을 평가를 받고 있고 안전하고 튼튼하고 경제가 불안할 일이 없고 그런 나라라면은 예, 국채 금리를 그러니까 국채 이자를 많이 줄 필요가 없어요. 예, 한 2%나 이렇게. 근데 저 나라가 뭔가 불안하다 하면은 시중의 돈들이 이걸 국채를 사가야 되니까 그 우리가 이자 더 줄게요. 우리 국채 좀 사가 주세요 하고 전전긍긍해야 된단 말이죠. 예. 근데 튼튼한 나라들은 예, 이자 뭐 2%, 1%만 딱 이렇게 국채 발행해도 국채가 다 팔려버려요. 우리 흔히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이제 지방 정부에서 뭐 예를 들면 뭐 전라북도, 뭐 전라남도 이런 뭐 도에서 뭘 하는데 돈이 필요해 갖고 지방채를 발행하죠. 근데 이 지방채를 발행할 때 좀 허접한 도다. 그러면은 뭐 그리고 막 발행하는 규모가 엄청 크다. 그러면 이자를 낮게 해갖고 발행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이자를 높게 해갖고 한 뭐 10% 이자 줄게. 예, 그러면은 돈들이 이제 여기 이제 투자를 하죠. 요 채권을 사가죠. 예.
근데 만약에 그 도가 이제 부도나 버렸다. 그럼 돈 다 날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그 회사채 있잖아요. 정크본드 이런 데 샀는데 그 회사가 부도나 버렸다. 그럼 돈 날려버리는 거죠. 어,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이 국채가 이제 오르는 이유가 뭐냐면 시중에서 봤을 때 저 나라는 부채도 많고 앞으로 경기도 안 좋을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음, 이자를 많이 받아야 돼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미국이 정말 부채 비율도 낮고 그러니까 딱 회사로 보면 돼요. 어떤 회사가 우수한 회사냐? 부채 비율도 낮고, 그다음에 현금 보유율 높고, 예, 또 마진율도 높고 그런 회사채는 이자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사요 사람들이. 예. 근데 미국이 앞으로 뭔가 불안하다. 예. 뭐 경제도 좀 불안하고,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채권의 이 이자율이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요번에 이제 이 연준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는데 시장에서 이제 이런 쪽에 이제 이 국채가 이제 이자가 올라가니까 여기를 이제 바라본 거예요. 예. 그래서 혹시 요번에 이제 뭐 점도표 발표나 그다음에 기자회견 할 때 요번에 금리는 인하하지만 내년도 이제 연말이니까 아마 내년도 이야기 전망 이야기를 할 것 같고 내년도 미국 경제 만만치 않습니다. 인플레도 다시 올라갈 것 같고요. 뭐, 고용도 이제 무너질 것 같고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 그러면 금리 인하에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 타이밍에 마냥 기쁠 수만은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어, 앞으로 경제가 안 좋아진다고? 이렇게 그런 쪽에 만약에 사람들의 생각에 관심이 쏠리게 되면은 금리 인하해서 기쁘고 막 그런 거는 다 떠나버리고 이제 근심이 생기는 거죠. 내년에 미국 인플레 생기고 어, 뭐 경기도 안 좋아지고 해서 실업률 늘어나고 그럼 당연히 기업의 실적이 안 좋아지고 이렇게 되겠네 하면서 예, 좀 안 좋죠. 예. 그다음에 이제 미국 기업들도 이 회사채를 발행해서 돈을 많이 조달하는데 어, 이 회사채 이자가 이렇게 낮게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해야지 좋잖아요. 근데 지금 회사채 발행 시장에서 금리는 짱짱하다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기준금리를 인하를 지금 계속 9월부터 계속 했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채 발행 이것도 떨어져야 되는데 기준금리 인하에도 이 회사채 발행 시장에서 금리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이벤트가 있는데 그 이벤트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이제 금리 인하하니까 좋겠다 하고 이제 왔어요. 이제 왔는데 이제 거의 다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만약에 생각이 바뀌어 버린다. 그리고 그에 맞춰서 파월 의장이 또 근심스러운 이야기를 해버린다. 그러면은 이게 마냥 좋은 게 아닌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음.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 생각이 이제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은 이런 상황이 딱 와 있고, 예. 자 여기 있고 계속 가느냐 아니면 꺾이느냐 뭐 지금 둘 중에 하나예요. 예. 이게 이제 올해 봄의 상황하고 똑같은데 상승 후에 여기서 이렇게 간을 보고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딱 뚫으느냐 꺾이느냐 이 갈림길입니다. 가느냐 이렇게 꺾이느냐. 보통 이렇게 한 번에 무너지지는 않아요. 이렇게 한 번 왔다가 반등했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무너지지. 자, 그래서 매우 이번에 금리 결정이 또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계절적으로 보면 이제 연말, 연시. 보통 이제
1월 1일 되면 1월 2일 되면은 또 주가가 또 많이 변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말에서 연시로 이렇게 넘어갈 때 이럴 때 좀 잘 봐야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